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이 지난 9월 15일 공식 출범시킨 외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가 아직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에게 영국이 미국, 호주와 맺은 오커스 3자 안보 협의체 합의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트러스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 영국, 호주의 3자 안보 동반자 관계 수립과 핵잠수함 협력 개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현재 오커스의 발족을 상당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오커스를 견제하면서 중국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CPTPP 가입 신청서를 정식 제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데미언 오코너 뉴질랜드 무역장관에게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등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9%, 세계 교역량에서의 비중은 15.2%에 달합니다. 영국도 지난 6월에 가입을 신청해 가입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입 신청을 한 상황에서 오커스 회원국인 영국의 가입 신청이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중국을 배제한 채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핵심 동맹국과 우방을 주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TPP를 만들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 직후 탈퇴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후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이 TPP를 수정해 CPTPP를 만든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RCEP를 성사시킨 것을 계기로 CPTPP 가입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오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11개 국가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미국과 많은 부분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영국이 먼저 가입하기 전에 가입 협상을 끝내기를 바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국이 먼저 가입하게 되면 CPTPP 기준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오커스 동맹을 결성한 지 하루 만인 16일 밤에 CPTPP 가입 신청을 발표했는데 오커스에 대한 대응이자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맹은 전 세계 6억 9천만 명의 인구만큼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당시 탈퇴했던 미국의 움직임이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바마 정부 당시에는 동맹의 주도국이었으니 바이든 정부 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분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하지만 다자협력과 공정무역을 중시하는 만큼 동맹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편 한국도 다음 달 초 협정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떠난 뒤 협정을 이끌어온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마뜩잖게 여기는 터라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명희 경제통상대사는 협정에 가입하려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앞세우며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일본도 협정을 보다 생동감 있는 협정으로 만들고 싶다면 응당 우리를 맞아야 하고요. 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 그는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손꼽히는 무역 강국이자 반도체와 같은 핵심 품목의 제조 기술과 설비를 동시에 가진 국가라며 글로벌 공급망이 분열하면서 안정적인 공급 기지를 가까이 두려는 회원국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유 대사는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의 상황을 짚어가며 눈앞에 닥친 통상 현안을 조목조목 분석했습니다. 유 대사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들이 쌍수를 들고 한국의 가입을 바라는 상황을 일본이 계속해서 외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 재임 당시 RCEP 회담장에서 세코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마주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각국이 RCEP처럼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 간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함인데 정작 일본은 수출 규제로 공급망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유 대사는 의장국으로서 CPTPP의 역량을 높여야 할 일본이 정치적 문제
문제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의 비판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의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부문도 한국과 거리를 두는 일본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양국 간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상대로부터 들여오던 물품을 웃돈을 주고라도 제3국에서 가져온다면서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을 지향하고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교역 관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한국이 협정의 회원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한국이 회원국이 된다면 의장국인 일본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이 회원국이 되는 것을 더욱 경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원국이 되면 관세가 없어져 수출입이 매우 용이해지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입이 아무래도 지금보다 적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산업에서마저 한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면 일본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한편 현대는 일본차의 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전기자동차 시장 활로를 모색했는데요. 정 회장은 현지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전기차 관련 협력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25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JI 엑스포 전기차 로드맵 발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현대차 현지 생산 공장과 배터리셀 합작 공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전망입니다. 정 회장이 직접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은 현지 시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처음으로 200만 대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2019년 7위에서 4위로 올라섰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동력차는 약 294만 대가 판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전년 대비 44.6%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전기차가 전년보다 34.7%가 증가한 202만 5,371대가 판매돼 순수 전기차 시장이 처음으로 200만 대 규모를 돌파했습니다. 제작사별로는 테슬라가 44만 2,334대를 판매해 전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완성차 업체의 경우엔 순위 변동폭이 확대됐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포르쉐, 아우디의 고가형 전기차 모델을 전방위로 투입하고 PHEV 라인업 확대한 결과 전년 대비 211.1% 증가한 38만 1,406대를 판매하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풍부한 내수 시장을 가진 중국의 합작법인을 통해 출시한 홍구안 미니의 판매 확대로 전년비 134.1% 증가한 22만 1,116대를 판매한 GM그룹이 차지했으며 4위는 19만 8,487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59.9%가 증가한 현대차 기아였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지난해 3월 체코 공장에서 코나-EV 생산을 개시하고 유럽 규제 대응을 위한 전기동력차 수출 확대 및 국내 시장에서의 전기화물차 판매 확대 등이 글로벌 판매를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완성차 업체에서 상위권을 다투던 일본의 업체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 위기에는 관심이 없는 듯 일본의 부총재인 아소다로의 발언으로 일본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27일 일본 지지통신 및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저녁 위성방송 BS 후지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구온난화로 홋카이도 쌀 맛이 좋아졌다는 아소 부총재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소 부총재는 지난 25일 홋카이도 오타루시에서 열린 중의원 선거 공천 관련 연설 도중 과거엔 홋카이도 쌀이 팔리지 않아 골칫거리였지만 지금은 맛있어졌다. 이것이 농가의 노력 덕분일까? 아니다. 온도가 높아져서다. 이젠 이 쌀을 수출하고 있다며 온난화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지만 이렇게 좋은 점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 대응에 국가별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아소 부총재의 발언은 지적의 대상이 됐습니다. 일본 공산당 소속 야마조의 타쿠차무원 의원은 트위터에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느슨한지를 드러내는 발언이라며 지구온도 상승을 막지 못하면 지구 전체 인류의 생존이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전날 미야자키시 가도 연설에서 아소 부총재의 발언은 농업 종사자들 노력을 무시하고 해치는 것이라며 용서하기 힘들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아소 부총재는 일본 안팎에서 망원 제조기로 유명한데요. 지난 4월에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이 포함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두고 마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으로 논란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해선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표현해
때문에 공분을 샀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창씨 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 일본은 한글 보급에 공헌했다 등의 과거사 왜곡 망언으로 악명 높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30초면 내 주식 실력 확인, 마스크 및 커피 쿠폰 전원 증정합니다. 이상스쿨에서 추후 주식 컨텐츠 기획에 데이터 조사 중이니 참여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